안녕하십니까, 조은입니다. 오늘은 원래 여태까지는 순서대로 샤하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이런 순서를 밟았는데, 역으로 제가 어쩌자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경제수장도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경제수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재산시장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자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제1, 2시장을 뺀 새로운 주식시장을 만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제도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부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다르게 정비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오너의 청렴성, 그 다음에 국가나 국민들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제반 조치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 성장의 문제, 고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코스피 시장은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백종원 씨가 상장한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입니다. 역시 이른바 백종원 씨가 자신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많은 주주들을 모아서 회사를 획기적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상장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창업주가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도태되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부를 창출하죠, 그 창업주는요. 근데 우선 백종원 씨가 요 근래에 상장을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 가치를 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 찾아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상장했더니 한 1조가 되었다고 칩시다. 시장에서 1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시작 스타트가. 물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혁신적으로 해서 5조, 10조, 100조도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업종으로 진출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혼자로는 자금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지만, 일단 상장하는 회사들은 더 많은 주주들의 관심을 받고 더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백종원 씨의 나이가 60이라고 한다면, 나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60대라고 한다면 30살부터 사업을 영위해 왔다면 한 30년 동안 영위해서 상장을 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백종원 씨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정주영 씨 알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이병철 씨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들도 사업을 하고 성장을 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초기에는 백종원 씨 같은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많은 시간
이제 자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걸려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상장하죠.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가 더 혼란하고 새로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기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빠르게. 근데 지금은 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중견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런 인물들도 상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럼 벤처기업 하자는 거냐? 뭐 벤처기업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검증회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 나는 실행 능력이 있어. 아, 나는 시장을 보는 해안이 있어. 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많은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면 보통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성장을 한다면 그 이익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많은 부분 주주들이 가져가겠지만 또 부가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익도 창출되겠지만 대부분 이들이 가져가요. 그렇다면 국가나 국민들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해서 방임해서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제1시장, 제2시장에 상장하면 되고 제가 말하는 제3시장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본과 기술 지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 아까 백종원 씨가 자기가 스스로 30년간 노력해서 1조 원의 회사를 상장시켰다면 국가의 자본이나 기술들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금방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질이 있다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국가적이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30년 걸릴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3년, 5년 안에 충분히 1조 원의 회사를 일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상장할 때 10조의 회사를 상장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했다면 30년 동안 1조의 회사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구조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면 5년이나 3년 안에 10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열심히 일해서 1조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조라는 것은 자본과 기술에 도움을 입은 것이죠. 국가라든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냥 편의상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조의 돈은, 잉여된 돈은 추가로 얻게 되는 이 수익은 백종원 씨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투하해준 국가와 국민들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혼자 30년 동안 했을 거를 뭐 10분의 1, 5분의 1의 시간으로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조의 수익은 이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미리 이 시장에 상장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라. 그리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이 가치는 일정 부분은 너의 것이지만 그 이상 초과하는 것들은 우리의 도움이니 국민들에게 이익을 보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는 매개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 개인이 이렇게 상장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공기업하고 매우 유사하고 명칭이 똑같으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뭐 공익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익기업은 어떤 것이냐?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투하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로봇이나 AI, 그 다음에 에너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립하면 일반 공기업처럼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과 기술은 투하되지만 철저하게 경쟁력이 있는 사기업처럼 운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익기업은 1년 안에 이런 성과를 내겠다. 2년 안에 이런 성과를 내겠다. 3년 안에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모토로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경영진이 되고 그것을 1년 동안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획을 제출하고 또 월별로 또 그 월이 계산되고 나면 주별로 일별로 할 일을 할당을 해서 어느 순간 안에 어느 시기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자면 설거지하는 로봇이라고 합시다. 설거지하는 로봇에 많이 있겠죠. 이렇게 움직여서 설거지를 하는, 잘하는 그런 것들을 3년 안에 만들어내겠다. 인간같이 똑같이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3년 동안 만들어낸다고 할 때 1년에는 이런 과정, 2년에는 이런 과정, 3년에는 이런 과정을 완성시키겠다는 어떤 그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사진에 의해서 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공익기업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동영상 중에서 약간 언급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24시간 체제로 들어간다. 즉, 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일을 못하죠. 따라서 4명이 일조로 해서 이 4명이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로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4시간 일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1조 안에 할 수 있는 그 양을 정해서 해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대낮에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할 수 있겠죠. 근데 밤에 일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밤에 8시간 일하라 그러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든가 6시간 일하든가 이 정도 일하고 그 대신 이제 업무량도 서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또 3단계 결제 체계를 얘기했었죠. 3단계로 결제 체계를 해서 결제를 많이 받으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무자, 중간관리자, 최종 결정자 그리고 뭐 최종 결정자가 경영까지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부품이라든가 모듈을 만들 때 책임지고 그 안에서 3명의 결제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개개인이나 어떤 이 회사나 조직이나 이 사람들도 개개인조차도 자신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주일엔 어떤 업무를 할당할 것인지 한 달에서는 어떤 것까지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표를 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직은 또 한 달 내에 일정한 시간은 생산직으로 가서 며칠을 일하던 그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지만 해보고 또 생산직 또 사무직으로 옮겨서 또 며칠 일해서 경험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생산직에서 사무직이 개선해야 될 것이 보일 것이고 사무직에 있던 사람은 생산직에 일하면서 생산직에서 개선해야 될 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점을 항상 뭐라 그럴까
제한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공익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공익기업이라고 해서 공기업처럼 준 공무원처럼 자리라든가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면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과 일하는 동료들이라든가 또는 최종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이제 하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면평가를 받아서 일정 비율 이상은 퇴사하게 하는. 왜냐하면 성적이 제대로 나와서 전체가 잘 돌아갈 때까지는 일정 수준에서는 평가에 의해서 사기업처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추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도 역시 국가하고 국민의 자본하고 기술의 투하에 의해서 발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역시 국민에게 돌아가겠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뭐 설비라든가 인력 자원이라든가 또는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돈이고, 나머지는 또 국민에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들을 보면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모든 이익을, 대한민국은 좀 왜곡된 자본주의라서 많은 부분 오너들이 가져가고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월급이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유능한 인재들, 뭐 삼성전자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렇다면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다오. 그 대신 그 나온 이익의 일정 부분만 내가 가져고 나머지는 국민과 나를 키워준 국민과 국가에게 환원하겠다. 이건 환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공익기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자원과 기술이 국가에서 지원한 거고, 그 국가에서 지원한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익은 국민에게 주어야 되죠. 이건 어떤 것이냐? 최상시장 똑같습니다. 배당, 그 다음에 이것도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에 의한 상승에 대한 이익,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상장하기 전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비상장 기업이 있듯이 물론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할 때 그 단계를 넘어설 때 이 상장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룸사롱 같은 거는 이 투하한 자본에 있어서는 갈 수 없고, 골프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죠. 사치품이나 시간 들이는 거. 이 사람들은 상장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정말 검증받는 것이죠. 너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혼심을 다 하고 있느냐를 검증받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될 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뜻을 펼 수도 있고, 이 1조 원의 자금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이익이 이 사람 거니까 이걸 가지고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관리 이제 안 받고 내 나름대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시장에서 활동하겠다. 또는 이 사람들 이 돈만 가지고 그냥 자신은 다른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또 계속 잘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나는 지금 1조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10조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공익법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운영하는 것의 평가는 당연히 사기업처럼 배당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핵심적인 얘기는 매개체, 즉 제가 말씀드리는 매포음과 같은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 매포음이라고 썼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투자처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코스피에 실망했고, 그렇다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투자할 만하지 않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성장도 하고 앞으로 뭐랄까 가격이 오름으로써 이익도 보고 배당도 이자처럼 받는 그 매포음과 같은 매개차를 이것을 통해서 제3시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지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돈은 원화지 않습니까? 이 원화로 제1시장이나 2시장은 직접 거래를 하죠. 하지만 제3시장은 원화로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매개체를 사야 됩니다. 매개체를 왜 사느냐? 매포음처럼 이 시장이 활성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물가 오름세가 있고, 그 물가 오름세만큼 성장은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산업시장에서만 돌게 되는 이 다른 매포음과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장은 그대로 그 이익을 보되 물가는 오르지 않는 그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공유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매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시장을 열 것인지, 지금 여기는 성장시장이라면 여기는 투자시장입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부가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적인 일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